한국산 식품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북한이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북한은 레시피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짜요. 일단 한국 라면은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는 게 뭔지 되게 끓였는데도 꼬불꼬불해. 유학 나온 친구들 중에는 유별나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라면은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북한에도 라면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석국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언젠가는 북한도 생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생산 자체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라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제가 자라면서 본 적은 없었고, 제가 살 때는 그냥 중국 라면, 그 정도를 좀 가끔씩 이제 볼 수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산 식품이 워낙 이렇게 북한 안에서 유명세를 끄니까, 인기를 끄니까 북한이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불닭볶음면 그 포장지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봤어. 진짜 그 무슨 뭐 닭고기 매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심지어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누군가 이제 북한에서 그거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공수해 온 거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 어디 방송에서 그걸 한번 끓여서 먹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8분을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면에 8분을 끓이는 라면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8분을 끓였는데 진짜 이거는 북한은 레시피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봉지에 써있는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짜요. 일단 면 자체가 너무 짰고 그리고 조금만 더 끓이면 약간 다 이제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정말 포장지는 그나마 그럴듯하게 따라 했는데 내용물은 진짜 아직 좀 한참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이게 그냥 한국산 식품이 인기를 끄면 그냥 먹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라면 되게 어렸을 때 막 10살도 안 됐을 때 집에 라면 박스가 하나 생겼는데 뭐 부모님이 어디서 가져오셨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집에. 아껴 먹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아끼고 해서 뭐 그걸 이제 한두 개 꺼내서 끓여서 온 가족이 이제 국처럼 이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였는데, 맞아. 그걸 그렇게 아껴 먹어야 되는 엄청 귀한 음식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그 박스를 하나 몰래 꺼내 가지고 그걸 그 꺾어면처럼 그 뿌셔뿌셔처럼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뭐 개수가 뻔한데 없어졌으니까 물어봤는데 끓여 먹진 않고 이제 그냥 간식처럼 이제 꺾어 먹었다 하니까 엄청 혼났죠, 형이. 맛있어요. 근데 형이 나한테도 줬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형만 욕 먹어갖고 괜히 뭘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건 중국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라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신라면을 처음 사 먹어 봤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라면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딱 그 갔을 때 중국 마트에서 샀는데,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깠는데 끓이려고 그 라면을 뜯었는데 스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스프가 겉면 스프잖아요. 그 말은 그냥 분말 스프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라면은 그 일단 기름이 있어야 되고 뭐 매운 소스도 있고 뭐 무슨 뭐 야채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 라면은 뭐 그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세네 개인데 이거 딸랑 분말로 된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넣어서 맛이 나나? 근데 이거를 전 세계가 환장한다고? 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고, 뭐 라면 맛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도 이게 뭐 그렇게 환장할 맛인가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2011년에 유학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라면을 본 적이 없고요. 뭐 북한산 라면을 본 적도 없고, 뭐 한국 라면도 본 적이 없고, 중국 라면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중국 라면을 엄청 저심하게 됐던 이유가 친척 중에 그 장마당에서 중국 라면을 사 먹었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알지 못할 병에 걸려갖고 진짜 시름시름 알아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한 2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뭐 영화단 의사 다 찾아다니고 병원에도 가보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했는데 일도 그만두고 그러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 문제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라면 하나 잘못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저희 그 가족 친척들은 중국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거의 불문율처럼 그렇게 떨면서 그 라면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그 경험이 있죠, 저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한국은 뭐 아니, 그 중국 라면이 저희도 이제 불량식품에 대한 중국 라면이 많이 들어올 땐가? 저희 집에도 우연히 한 박스가 생겼었는데 저도 이제 멀리 하나 해가지고 뿌셔뿌셔로 해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맨주머니에다가 면을 쑤셔놓고 막 그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봤던 중국 라면은 좀 끓이면 되게 면이 쉽게 풀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냥 생면으로 봤을 땐 꼬불꼬불한 면이었는데 끓이다 보면 이렇게 펴지는 그런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라면이 원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는구나. 국수처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성공단 들어오고 나서 평양에도 한국라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저도 그때 한국라면은 낱개로 팔거든요. 절대 이렇게 포장 5개 포장 막 이렇게 판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낱개로 그냥 1개, 2개 사다가 먹는데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는 게 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탱글탱글한 거예요. 여기 되게 끓였는데도 꼬불꼬불해? 막 그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면발이 그때 그거는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면 광고할 때 탱글탱글 면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같은 라면이어도 중국 라면 먹으면 너무나도 이제 이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국 라면은 전혀 그런 쪽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마지막 탈북을 할 때 멀타에서 독일까지 갔다가 독일에서 이제 한국대사관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대사관 들어갈 때 여권을 아무리 임시 여권이라고 해도 여권 하나 발급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 뭐 먹고 살지 해서 라면 사가지고 제 돈으로 라면 샀던 적이 그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라면 샀어요? 한국 라면을 샀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때는 한국 라면 사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는 거의 내가 가지던 전부를 들여서 라면 하나를 샀는데 그 독일에서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잔돈으로 샀던 라면인 거예요. 근데도 너무 귀해가지고 한국대사관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보내주시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국정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봉지채로 새 건데 국정원에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버려?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왜 버리냐고. 근데 버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렸죠. 그러고는 조사관 선생님한테 계속 라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라면을 사다 주셨어요. 아니 너는 왜 한우를 사주는 비싼 소고기를 먹고도 라면을 찾니? 막 이러면서 그 라면에 대한 그게 너무 인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급진 음식이다라는. 라면은 좀 할 얘기가 많긴 하죠. 그 유학을 나갔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는 북한에 있을 때 보긴 했지만 한류에 막 쫄거나 그럴 만큼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재밌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밌다. 이 정도였는데 그 유학 나온 친구들 중에는 한류를 많이 접하고 중독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많은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라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 유별나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라면은 또 한국 라면이니까 중국 마트에 갔을 때 뭐 삼겹살도 사오고 뭐 야채랑 두루두루 사오면서 라면을 꼭 사와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면을. 그러니까 막 아껴 먹어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막 별식인가 봐요, 그 친구한테는. 저는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장 이제 쉬우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가장 소중한 음식이 그 친구한테는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밥 같이 먹을 때 기숙사에서 밥 같이 먹자고 해서 가면은 라면을 탁 끓여놓고 단무지도 그때는 단무지를 왜 그렇게 아껴 먹었나 몰라요. 여기서 단무지 빼주세요. 근데 거기서는 단무지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단무지 긴 거 하나 사온 걸 라면 하나 끓였을 때 단무지 한 5슬라이스 딱 썰어가지고 이렇게 착 썰어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무지도 아껴 먹고. 근데 라면에 단무지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친구는 갔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그걸 좋아하고 아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처럼 이렇게 부담이 없어서 바리바리 사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랬던 친구가 있었고, 가끔씩 좀 명절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다 모여서 논단 말이에요. 유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데
그 저녁에는 다 같이 먹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라면. 그때는 이제 돈 모아갖고, 뭐 라면 한 10개 사가지고, 10개 정도 사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끓이는 거죠. 서너 개씩 막 2번, 3번 끓여서 애들이 막 나눠 먹고.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만 좀 유별나게 그렇게 라면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고, 이거 다 보면서, 얘네는 뭐, 어? 라면 없이 어떻게 살았대 싶을 정도로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국 드라마인데, 학교 2013인가 그럴걸요? 그 장나라 씨랑 이정석 씨가, 맞죠? 이정석 맞죠? 이정석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이정석 씨가 라면 먹는 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그 씬이 또 라면 열풍을 일으켰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맛있게 먹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는 그걸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이정석 그 학생이 그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그 장면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짠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애지중지 한두 개 막 아끼면서 먹는데 일주일에 라면 5개 딱 이렇게 정해놓고 먹는 북한 유학생들한테는 저게 뭐 짠할 일인가? 뭐 아무리 돈 못 벌어도 라면 사 먹을 돈은 되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봤었죠.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뭐 한국에 와서 이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불닭볶음면이 그때 언젠가 이제 갑자기 세계적으로 확 뜨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감정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맛있지. 아마 그때 그 유학생 친구들 생각했어요. 얘네가 우리가 유학하던 중에 불닭볶음면이 나왔다면 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아마 환장해서 막 쪼개가면서 학교에서 사 먹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라면 하면은 좀 유학 생활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별명이 라면입니다. 라면이.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매운 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제 남편 만나서 남편은 신기하게 면을 잘 안 좋아해요. 치킨이나 좋아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 잘 안 좋아하잖아. 냉면은 좋아. 그러니까 근데 라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혼자 먹고 뭐 이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참 이게 또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게 또 있어가지고, 라면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다, 얼굴 붓는다 막 이러니까 괜히 또 좀 덜 먹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라면을 정말 저는 끔찍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최애 음식이 라면이긴 하다. 고기를 안 먹어요. 저한테 고기 구워주고 본인은 라면 끓여 먹어요. 이해할 수 없죠, 저는. 그리고 이제 김밥. 전 분식류 진짜 좋아해요, 한국에. 그 김밥집 갔을 때도 너무 놀랬던 게 김밥 천국. 굉장히 좋아하는 데는 정말 뭐랄까,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밥은 진짜 명절날에 한 번, 만경대 간다라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생각하는 날. 약간 김일성 생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학교 때는 보통 4월 달이나 그때 가거든요. 그때 이제 야유회 가는 거죠, 학교에서 한마디로. 그때 갈 때 이제 엄마가 김밥을 정성껏 싸주신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침부터 김 구워서 이걸 보면 그냥 명절이에요, 그게. 그쵸. 그때 빼고는 김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밥은 되게 만들기도 좀 힘들고 뭔가 되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딱 기억이 됐는데, 김밥 천국 가는데 몽땅 김밥 메뉴밖에 없어요. 진짜 야채 김밥도 뭐 쫙 해가 참치 김밥, 땡초 김밥 뭐 해가지고 엄청 김밥인데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근데 진짜 그 자리에서 김을 딱 넣고 쫙 했었는데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김밥이. 야, 김밥이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였어? 그때 진짜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김밥 천국을 엄청 많이 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촬영을 좀 길게 한 날에는 머리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컵라면이든 뭐 끓여 먹는 라면이든 라면 하나 딱 넣고 그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에다가 라면 하나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죠. 저는 아직 입맛은 탈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좋아하던 걸 아직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치킨 좋아하잖아요. 북한에서 많이 먹었던 최고의 간식이 여기서 옥수수 튀기? 뽕튀기. 뽕튀기 있잖아요. 그걸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사 먹고 있고. 한국에 와서 아마 제가 한동안 빠져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피자랑 치킨이었을 겁니다. 그게 혼자 살 때인데 그때는 뭐 혼자 뭐 요리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귀찮고 하니까 그, 그 피자랑 치킨을 또 같이 팔더라고요. 피치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킹공주? 근데 또 피자를 시킨 거 근데 또 맛있어요.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꽂힌 거죠. 전 또 가성비가 중요해서 꽂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사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 만에 쿠폰이 10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야, 내가 한 달 동안 10번을 사 먹었구나. 피자, 치킨을.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죠, 사실. 피자랑 치킨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 또 하나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거든요. 뭐 가장 짜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 씬이 뭐 경찰들이 바빠서 혹은 뭐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박수 짝짝 치고 라면 짜장면 뜯어 먹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음식은 대체 뭘까? 그래서 오자마자 또 짜장면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라 그런지 아직도 짬뽕을 안 먹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또 신기하게 짬뽕은 잘 안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는. 그래서 난 저기 가면 무조건 저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와서 짜장면을 많이 먹으면서도 중국집에 가서도 아직은 짬뽕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짜장면. 그래서 그만큼 또 먹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짜장면 진짜 많이 시켜 먹었죠. 쟁반짜장 시켜 먹어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게 그릇이 이렇게 멀쩡한 그릇이 계속 오는 거, 매번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래서 맞아. 얼마 전에 시킨 그릇도 계속 세척해서 쓰고 있거든요. 샐러드 씻을 때, 뭐 과일 씻을 때는 그 그릇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북한에선 전혀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되게 사랑하게 된 음식이 있는데 삼겹살. 그렇죠, 뭐. 북한에선 전혀 싫어할 수가 없죠.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삼겹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해가지고 야 먹어줘야지 이런 날에는 해서 둘이서 5인분? 5인분 먹었어요. 5인분을 먹고 4인분 왔어요. 먹었나?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마솥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제가 웬만해서 뭘 먹을 때 부모님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삼겹살을 딱 먹는데 가족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야, 이거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그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야, 삼겹살, 그쵸? 한국 음식 중에서 꺼려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음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좋아하게 된 게 있고 지금도 여전히 별로인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가 좀 생소했냐면 저는 잔치국수 일단 이게 뭔 음식이지 싶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물론 언면을 먹긴 하거든요. 북한 평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냉이 국수인데 강냉이 국수는 이제 빨리 풀어져요. 이제 물에 이게 육수를 부으면은 좀 있으면 이렇게 막 탁탁 끊어지면서 완전 멀짝해지거든요. 죽이 되거든요. 네, 죽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가끔은 이제 따뜻한 국을 부어서 언면처럼 먹긴 해요. 근데 애초에 음식 자체가 여기 잔치국수처럼 따뜻하게 일부러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낯설었고 또 김이랑 김치 잘게 다진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신선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근데 보니까 저는 그런 집에 가서도 주로 김밥이나 혹은 뭐 콩국수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었는데 잔치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잔치국수를 진짜 많이 시켜요. 잔치국수랑 쫄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 못하겠다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잔치국수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입맛도 이렇게 정착해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부대찌개거든요. 맛있지, 부대찌개. 부대찌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부대찌개를 왜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음식인가 했는데 겨울에 추울 때 되면은 부대찌개가 생각나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생각나요. 아, 지금 딱 부대찌개 먹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좀 적응이 안 되는 음식은 냉면. 이제 한국에는 북한식 냉면이 엄청 보편화돼서 먹는데 이질감이 예전에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이 나는 냉면집들이 꽤 많아지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좀 조금은 좀 싼 냉면집에 가면은 얼음이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국물이 엄청 달고 매콤하고 달고 이런 냉면들은 지금 먹어도 좀 못 먹겠는. 아, 이건 너무 이게 이렇게 달면 안 되지 냉면이. 예, 그런 음식들이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곱창을 아, 못 먹었어요. 맛있죠. 네. 곱창 먹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진짜 너무 그게 느끼해가지고 막 간 이걸 구워 먹는데 이걸 왜 먹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진짜 이게 한국화가 되어 가나 봐요. 어느 날 곱창에 소주가 아, 진짜요? 곱창이 입문하게 된 계기가 친한국인인데? 어떤 분이 이제 소주에 곱창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술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술이 생각나면 이제 곱창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곱창을 자주 안 먹기는 하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곱창 먹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곱창 먹으러 간다 하면 오케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곱창 먹으러 간다 그러면 좀 많이 싫어하고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살던 아파트 원래 처음에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이바덤 감자탕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탕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당대 갈 일이 없겠다. 왜냐면 북한에서 감자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갔는데 감자는 없고 뼈만 이렇게 시래기랑 해가지고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맛있죠. 아니, 그래서 되게 그다음부터 감자탕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인식이 바뀌었죠.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 왜 감자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자탕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뭐 음식은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북한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국 버전을 따를 정도로 굉장히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고, 잘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순대? 그러니까 저는 순대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요. 순대가 그러니까 당면 순대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옆에 북한 순대가 있다 그러면 북한 순대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는 아직까지 호불호가 조금 더 북한 순대 쪽으로 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고, 나머지 뭐 홍어도 좋아하고, 저는 다 잘 홍어도, 먹습니다. 홍어 맛있어. 당면 순대도 맛있어요, 이제는. 순댓국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식감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해서. 그냥 순대로만 먹을 때는 아직은 조금 찹쌀 순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착하시고 나서 처음 인천공항에 갔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도착해서 보는 인천공항은, 그러니까 출국장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도 잘 둘러볼 기회가 없고, 그냥 이제 캐리어 짐 찾는 곳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약간 어찌 보면 아래층에 있는 것만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란주단이 항상 눈에 띄었던 그 생각이 나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고 변기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우리는 보통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변기를 보는데 인천공항 가면 오는 게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변기가 있었던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국할 때 보면서 그때 이제 스케일에 놀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인천공항을 다녀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바로 이게 확 넓은 그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분명 실내인데 거가 정말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걸 어떻게 건설을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갈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는 그냥 임시 여권 신분이었고, 북한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하고 들어다 보니까 그냥 어떤 특별 통로 같은 데로 이제 안내해 주는 데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면은 진짜 어떤 국민이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절차도 그렇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여권을 받고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외국인들 가는 곳 있고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가는 통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쫙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그 됐을 때였는데 와, 이게 바로 선진국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북한에서는 항상 외국인이 우선이에요. 외국인 무대가 정말 엄청나요. 왜냐면 보여주는 걸 정말 맞아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잘 산다, 막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다, 막 이런 선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한테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조건, 항상 앞에 서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외국인 뭐 오케이 들어오겠으면 들어와라. 근데 너네 절차를 따라야 돼. 우리 절차를 따라야 돼. 우리는 우리 국민이 우선이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와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다들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거기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 뿌듯함 그걸 느꼈어요. 사실 인천공항 들어올 때는 인솔하시는 분 따라서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정신이 없고 뭐 언제 내가 이 인천공항이야 뭐 멋있네 이거 할 새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남는 건 그냥 아까 말한 카페 그 무빙워크 있는데 카펫이 그냥 그 긴 무빙워크 따라서 카펫이 다 깔려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뭐 북한 같았으면 뭐 사람 걷는 길 정도나 이렇게 뭐 깔았을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평소에 있는 거죠. 바닥 전체가 다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뭐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데나 뭐 그렇게 깔렸을까나 싶은 게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게 조금 놀라긴 했었고 대리석 그 반딱반딱한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빙워크라든지 혹은 옆으로 이제 지나다니는 일반 뭐 여행객들이었겠죠.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뭔가 잘 사는 나라 냄새 있잖아요. 선진국 냄새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잘 살긴 하네. 여기가 잘 사는 곳이긴 하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고 이제 잊고 지내다가 아마 뭐 일본을 갈 때가 첫 출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때도 사실 혼자 갈 생각은 못 했고요.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일행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행은 이제 그 외국에 드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출입국 절차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왜냐면 탈북해서 그 한국에 와서 몇 년이 지나도록 외국을 안 나가봤을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막 그 공항버스 타고 그냥 인천공항에 와서 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일로 가서 뭐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서 뭐 절차 뭐 짐 수속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하란 대로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갈 때 아마 처음으로 혼자 그 나갈 때도 혼자 나가고 들어올 때도 혼자 들어왔는데 그때 실제로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혼자 가니까 일단 그 공항버스 타고 그게 도착했는데 거기도 뭐 여러 층이 있더라고. 버스 도착하는 게 일단 층이 있어요. 그게 일단 놀라워요.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도로가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일로 온 게 맞나? 그래서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고 막 그 안내 표지판 보면서 따라다니고 해서 겨우겨우 수석이랑 하고 다 했는데요. 일단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는 게 맞나? 뭐 그래서 처음 출국할 때는 진짜 한 3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혹시라도 뭐 허튼 데로 가서 비행기 못 탈까 봐.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한 2번 정도 이렇게 혼자 해보니까 이제 좀 외국 나가는 방법을 좀 알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게 인천공항이 자꾸 변하긴 해요. 맞아. D터미널 생기고. 제가 이미 입국할 때부터 인천공항이 뭐 세계 1, 2위다, 뭐 서비스 만족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계속 뭐 확장한대요. 뭐 터미널이 확장이 되고 뭐 2차 확장, 3차 확장, 뭐 세계적인 규모가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갈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뀌고 뭐 몇 년 전부터는 그 로봇이 다니잖아요. 뭐 안내 로봇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출장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또 바뀌긴 했어요. 뭐 자동 그 뭐죠? 원래는 티켓 그 실제 현물 티켓 발급받으면서 그 캐리어를
수화물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걸 또 혼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처음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자동 발권기? 수화물을 그냥 셀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걸 처음 해봐갖고 아 이거 올 때마다 다르네. 왜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있지? 그게 너무 좋았고 맞아. 그게 너무 새롭고 또 입국 저는 아직도 좀 그게 의문인 게 미국 갈 때도 보니까 아니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저 여행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여행이 사실 즐거운 게 아니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게 엄청난 피로감이거든요. 그 한 번 입국 절차 밟으려면은 최소 2시간, 이제 빠르면 2시간 동안 줄 서서 그걸 하는데 한국은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5분 컷이에요, 진짜. 들어와서 뭐 한국 여권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가면은 그냥 그 여권 찍고 지문 찍고 바로 패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만약 수화물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떨떨떨 걸어서 그냥 공항철도나 뭐 이제 그 고속버스 이용하면은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이렇게 쉬우면은 입국 절차 뭐 검열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오히려 더 걱정하게 돼. 걱정이 되는 이러다가 그냥 너무 쉽게 들어와서 막 뭐 이상한 거 막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오히려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한국은 유별나게 출입국 절차가 빨라서 좀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 노동자로 이제 선발돼서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진짜 엄청 생색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거기에 기수별로 제가 6점가 그래가지고 제가 나갈 땐 8명이 같이 멀타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출국하는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리허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며칠 날 출발한대 하면 사람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취소됐대 하면 다시 집에 들어오고 보통 한 2-3번의 그런 허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티켓을 끊어서 나가면 그렇게 편한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간부가 떼줘서 뭐 이제 예매를 해줘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나가기 전까지 너네 안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 엄청 생색을 하고 엄청 티를 내거든요. 저 막 나가는 날까지 이렇게 잘 보이고 막 잘 보여야 돼. 제발 예쁜 내보내게 해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처음에 여행 갈 때만 해도 예매를 딱 해놓고 혼자 예매하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혼자서 예매를 한 거예요. 하고 된다고 하면서 가기 전에도 며칠 전부터 계속 찾아봐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근데 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발권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몇 시간 전에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막 그렇게 발권하고 나가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혼자 가능할까? 혼자 수속해가지고 나가는 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좀 여러 번 가봤다고. 저 이제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일본 가거든요. 근데 며칠 날 언제 출발하는지 아직도 안 찾아봤어요. 그냥 1월 달에 예매해 놓은 건 그대로 있고 뭐 수요일 날 가니까 월요일 날 좀 찾아보고 뭐 시간 맞추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참 이게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셨을 때 한국이 생각나셨던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이제 좀 한국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실 미국 갔을 때도 저도 이제 재작년이었나? 그때 미국을 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다녀왔고 남편은 그때 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입국하는 그 대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땐 정말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있고 나서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구나 싶었고 근데 어쨌든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청 되게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때 이제 한국 생각이 엄청 강렬하게 났었죠. 야, 한국 같았으면 지금쯤 뭐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짐 풀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갔을 때도 굉장히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교통이 되게 조화롭게 오토바이와 사람과 차의 교통이 되게 조화롭게 막 다니잖아요. 분명히 횡단보도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나는 가고 있는데 내 앞으로 오토바이 가고 내 뒤로 오토바이가 가고 이러니까 야, 이때 이제 살짝 짜증이 나면서 이거 한국 같았으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벌써 한문철 TV에 막 여러 번 나오고도 난리가 났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뭔가 해외에 나가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되게 좀 많은데 그때 이제 한국 생각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 잘 안 될 때도 한국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느꼈죠. 아, 이제 한국 사람 진짜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되게 편리하다는 거를 외국에 가면은 느끼긴 하죠. 뭐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거를 확실히 못 참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불편함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는 어떤 서비스와 뭐 상품과 제품들이 신속하게 나오고, 그래서 한국만큼 편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입맛, 그 음식, 전 사실 음식이 안 맞으면 좀 힘들긴 합니다. 제가 입맛이 뭐 되게, 그러니까 전혀 까다롭지 않거든요. 웬만한 음식 다 잘 먹는데 외국에 가면은 불편해요. 먹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일단 일본에 갔을 때에도 라면을 먹었는데, 또 일본 라면 유명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짠 거예요? 아니 뭐 정말 뱉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는데 면만 건져 먹어도 짜요. 너무 짜요. 그냥 전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뭐 안 짜다고 하면 먹을 줄 모르겠는데 라면은 다시 안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짰고, 뭐 미국은 뭐 더 미국도 말할 거 없이 싸죠 사실. 미국 갔을 때 또 안 맞았던 건 물 때문에. 일단 한국은 뭐 식당 가면 기본적으로 그치. 물이 그냥, 물은 공짜잖아요. 뭐 아무 데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데, 미국은 뭐 물 이런 것도 웬만하면 사 먹긴 해야 되고, 그리고 음료도 뭐 이상한 음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뭐 나쁜 음료가 아니고, 일단 그 입맛 자체가 다르니까 한국인과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그 화학 시약 같기도 하고 뭔가 뭐 민트 뭐 이런 거. 네, 뭐 여상한 맛에 있는 그 음료를, 그도 단맛이, 그 당도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단맛도 있구나. 그런 음료들 이제 마실 때는 못 먹겠다. 그냥 맞아. 그나마 콜라, 콜라나 뭐 스프라이트밖에는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내가 이 맛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이게 한국 밖을 벗어나니까 먹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다채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좀 다양해야 되는데 맛이. 그래서 한국은 뭐 한식뿐이 아니고 뭐 양식도 이제 한국식으로 너무 많이 이제 바뀌었고 발전해서 뭐 전 세계 음식을 한국식으로 변화된 그런 음식을 엄청 많이 풍성히 먹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갔을 때에는 뭐 그 로컬 푸드는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가끔 한국 한식이 땡겨도 먹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국만큼 또 식문화를 충분히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편함을 한국 사람들은 못 참는다 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오늘 아침에 바로 정수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수기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예전에 쓰던 정수기는 정식이. 그 매니저님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필터를 갈아주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정수기였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매니저님하고 3개월에 한 번인데도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 집에 또 누가 들어온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새로운 걸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설치한 거는 그 필터를 셀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는 4개월에 한 번씩 보내줄 테니까 그냥 요거 들고 이렇게 딱 하면 된다는데 정말 간편한 거예요. 고객님 여기는 자석입니다. 자석이라서 이렇게 떼면 됩니다. 뗐다가 붙이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필터도 이렇게 얼려서 돌리면 딱 나옵니다. 근데 진짜 초컷. 무슨 캡슐 커피 내리도 그냥 약간 병 같은 거 꽂았다 놨다 하는 그런 그래. 필터를 그렇게 4개월에 한 번씩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이것도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개선이 되네.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게 왔을지. 그것도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상담 전화가 오고 그 다음날 와서 설치를 해준 거예요. 완전 빨리빨리 그렇게 되고,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외국 가서 조금만 불편함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 근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없을 때가 많아요.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불편한데 보면은 안 불편한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럴 때마다 한국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외국 나오면 불편하죠. 뭐 화장실도 좁고 뭐
한국어권이 아니면 싫어요. 아, 영어 너무 힘들어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한 번 가봤어요. 2019년도에. 그 베트남에 친구랑 갔을 때인데 트럼프랑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때 갔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냉면이 그때까지만 너무 이제 평양냉면 딱 한 번 먹고 싶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고 야 이거 들어갔다가 나 못 나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30분 내로 카톡이 없으면 국정원에다가 남자 대신 신고해줘라.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좀 해줘라. 막 그러고 들어갔는데 정작 그 식당 직원들은 전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이만갑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알아볼 줄 알았어요? 네.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근데 식당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왜냐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북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혀 이제 핸드폰도 못 갖고 있고 하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고 이제 버의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버의원도 뭐 낮에 영업시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밥을 먹고 예, 그러고 이제 나오다가 그러고 나왔던 거고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원래 북한에서 냉면을 먹을 때 가위를 절대 안 대요. 냉면에. 그렇죠. 후루룩 해서 그냥 다 녹일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젓가락질 하는 게 북한 냉면 먹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 가위를 주더라고요. 냉면을 시켰는데. 그거는 정말 한국 문화 아닌가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위를 줘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가위를 주는구나, 북한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북한 평양에 있는 식당에서도 가위를 줄 수 있겠네. 여기서 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대로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나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나? 한국 돈 그 현금이 있어서 계산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환율을 그 친구들이 바로바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한국 환율을? 그 뭐, 9만 원이고, 뭐, 뭐, 180달러고, 뭐, 몇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들쭉스를 한 명 사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긴 오나 보다. 그때 이제 계산하면서 여권을 탁 올려놨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순간 보였어요. 그 여권을 싹 훑고 지나가는 그걸 보였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 핸드폰에 카톡 알람이, 사랑해 이거였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했겠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이제 누구는 하고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도 오늘 당신들이랑 같은 곳에 살다가 온 사람이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는 없었고 좀 참 어제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들이라 오만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후 가지게 된 취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취미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취미생활 별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시간도 없고. 취미는 사치이고 네. 뭐 약간 부르주아 생활 방식 그런 걸로 이제 뭐 운동 이런 거는 그냥 형문학 원서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운동도 뭐 기껏해서 그 학교 운동장에 가서 줄넘기 하고 뭐 배구 공 가지고 조금 노는 정도? 네, 그 정도였고, 웬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하죠, 일단. 그런 취미가. 뭐, 절대적인 시간도 없고. 근데 그나마 많이 취미처럼 좋아하는 게 뭐, 탁구라던가, 성인들은 탁구 되게 좋아하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나 마찬가지로 축구 너무 좋아하고, 남자 성인들이 또 배구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너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화 자체가 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경색돼 있는 것이죠, 북한은. 그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운동에 또 맞들려가지고 요가를 많이 다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만나서 등산을 또 많이 다니고, 그러고 뭐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 OTT를 통해서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취미가 한두 가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더 부지런하다면 수영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 그 체육센터에 아침 새벽 수영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결심만 다지고 가지를 못해서 그런데 수영이라든가 뭐 이제 운동 같은 걸 좀 더 해보고 싶기는 해요. 좀 막 주짓수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얘기했었어요. 너무 놀랬던 게 앞에 가시는 분이 자동차, 승용차 뒤에 이제 자전거를 고정시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그때도 한국 생활 꽤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에서 확 놀랬던 게, 야, 자전거 하나 타겠다고 차 타고 간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저거 타고 저 사람은 거기까지, 어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전거 실컷 타다가 또 이제 와서 자전거를 싣고 집까지 올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북한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믿기나 할까? 와, 어떻게 그렇게 쏘고 빠진 생활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등산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 북한에서 한다고 하면 올라갔던 길 따라서 다시 내려올 텐데 여기는 되게 진심이더라고요. 일로 올라가서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등산하고 절로 내려가서 택시 타고 또 일로 오고 아까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니까 취미라고 하면은 뭔가 그 가볍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취미에 엄청 많은 시간과 돈과 또 마음과 이걸 쓰는 걸 보고 아 이게 일단 나라가 그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살아야 이런 문화생활도 꼽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 사실 북한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좀 취미생활로 갖게 된 게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내 손으로 이제 뭔가 만드는데 그걸 즉각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여기서야 뭐 인터넷이 되니까 어떤 유튜브나 뭐 인터넷 그런 걸 통해서 그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직접 해보면서 그 얻을 수 있는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애초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뭐 인터넷 이런 게 안 되고 지식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게 창작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국가에서 승인한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글을 쓰려면 작가가 돼야 되고 뭐 작가동맹위원회에서 뭐 허락을 받은 작가라든가 그런 출판물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영상을 찍는 건 그 기자로 혹은 촬영 이런 기사로 그 직업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만약 뭐 누군가 그걸 찍어서 그걸 뭐 이렇게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한다던가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뭐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그 영상물, 출판물을 생산, 했다는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뭐 누구나 이제 말년되면 자서전 내고 또 이렇게 가끔 보면 누구 만나러 가면은 본인이 쓴 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공짜로. 근데 뭐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만들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놀랍고 그래서 아 내가 영상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걸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을 때 아, 그럼 난 북한에 있었으면 이게 불가능했겠구나. 뭐 그렇잖아요. 뭐 혼자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들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참 여기 와서 영상 만드는 취미도 생겼고 그리고 뭐 카메라도 좋아하고. 그쵸 카메라도 좋아하는데 뭐 솔직히 북한에서 뭐 일본 뭐 카메라면 또 일본이나 그런 그쪽인데 또 IT 하면은 또 미국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아유 뭐 북한에서는 불가능했겠다. 아주 즐기고 있지는 않지만 또 재밌는 게 뭐 스키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근데 뭐 북한에 요즘에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 해서 뭐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까놓고 들어가면은 서민들은 그 갈 생각 못 하거든요, 아예. 근데 여기서는 뭐
자차 타고 쫙 가서 하룻밤 뭐 2박 3일 그 스키 타고 오고 이런 거 보면은 차원이 아마, 다르지. 예, 아마 북한 주민들은 얘기해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다 선전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뭔가 남조선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꾸며낸 얘기라고 그냥 일부 막 재벌들이 누리는 생활을 뭐 너희가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다라고 생각하실걸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상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북한, 그러니까 너무 차원 이동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아니, 카메라를, 그러니까 영상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한테 항상 편집하고는 보여줘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어떠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조회수가 관심이 잘 없어요.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는 잘 된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이건데. 막, 요거를 사운드가 어떻고, 뭐, 화면의 색깔, 색 보정이 어떻고 하면서 프로그램 뭐 하나 결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영상도 엄청 많이 찾아봐요. 이 프로그램 편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카메라도 이것저것 막 중고 불 들어가가지고 올라오는 거 계속 알람이 뜨거든요. 약간 저한테 약간 시청각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막, 뭐, 렌즈 뭐 얼마에 올라오고 막 이거 보여요. 그럼 저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액션캠도 사고, 마이크 사고. 근데 그 어플 들어가 보면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막 영상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가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야, 이제 이런 사람은 진짜 북한에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아니, 생각을 하죠. 이게 하도 취미생활 이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준 전문가예요, 다들. 전문가예요. 북한 기준으로는 아주 상위 전문가예요. 일반인들이. 그 커뮤니티 같은데 뭐 궁금해서 검색해 보면 와, 뭐 다들 뭐 현업에서 드시는 프로들이신가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박식하고 그만큼 뭐 국가적으로 뭐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궁금한 거 들어가서 이렇게 거의 뭐 매니아틱하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시청각 가스라이팅이 은근히 잘 먹히더라고요. 몇 번 보여주면 사줄까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고 사줄래? 안 돼, 안 돼.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많은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 신사임당 채널 덕분에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저희가 또 평양 여자 남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 운영 뭐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인위적인 걸 하지 말자랑 뭐 북한에서 느꼈던 것만, 우리가 들은 것만, 우리가 겪었던 것만 이야기하자. 뭐 되게 진실성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나름 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북한의 실상과 또 탈북민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좀 담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